이상한 알베르게 2 348페이지 4년 후 스크린 정중앙에 영화 제목이 뜨면서 큰 박수 소리와 함께 극장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몽블랑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을 마치던 날 나는 기립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며칠 후 폐막식에서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올해의 황금 마이더스 상은 이상한 알베르게,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박수를 받으며 나는 서서히 무대 위로 올라갔다. 무대 위에 세워진 스탠딩 마이크 앞에 서자 뭉클함이 밀려왔다. 무대 아래로 보이는 객석에서는 사람들의 환호가 계속되었다. 휴, 나는 마이크 스탠드를 붙잡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떨리는 심장을 붙들고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이 행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첫 마디를 꺼내자 객석에서 다시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환호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을 이어갔다. 이 영화는 저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은 바로 순례길에서 만난 이름 없는 멘토분들입니다. 순례길에서 생각지도 않게 만난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으로 인생의 길을 찾게 되었고 그 12분이 주신 답변이 있었기에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 멘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분들을 위대한 멘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그분들을 마음속의 멘토로만 간직하지 않고자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이 영화가 그분들의 뜻을 온전하게 담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분들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은 가치를 매길 수 없기에 저만의 방식으로 그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진정한 감사함을 알 때, 행운이 오고 진실한 노력을 할 때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험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어줄 그분들을 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는 행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짧은 만남이었지만 12제자를 키우시고 제가 받은 행운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영화제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왔다.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쌓이는 축하 메시지로 쉴 틈이 없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슬며시 밀어두었다. 시원하게 뚫린 거실 창으로 걸어가니 건물마다 집집마다 켜져 있는 조명이 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꿈같은 야경이었다. 시상식 때의 떨림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내 안에서 느껴졌다. 조금이나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 것 같다는 뿌듯함과 4년 전 답변을 받은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금이라면 기분 좋은 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명상 앱을 켜고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음악과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나를 명상으로 인도했다. 무언가 생각이 떠오를 것만 같은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스마트폰의 명상 앱이 멈추며
전화벨이 울렸다. 역시나 김 부장이었다. 매번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출까? 나는 웃으며 김 부장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김 부장의 말이 쏟아졌다. 수연아,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에게 산티아고 추천해준 게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이게 다 내 덕분인 줄 알지? 한국 오면 바로 연락해. 내가 한턱 쏠게. 축하한다, 수연아. 다시 산티아고로. 나는 몽블랑 영화제에서 돌아온 후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순례길을 찾기로 했다. 그분을 뵙기 위해서는 12개의 질문 알베르게를 다시 거쳐야 하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이미 충분했다. 게다가 4년 전에는 너무도 당황하고 그분의 아우라에 눌려 제대로 감사의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었다. 그 순례길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기에 더욱 크게 다가왔다. 그런데 4년 전에 나에게 답변을 준 알베르게의 그분들은 지금도 계실까?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답변해 줄까? 그리고 산티아고에서 배웠던 그분도 아직 거기에 계실까? 나는 예매한 항공권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때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온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멕시코의 공업단지로 파견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였다. 사진에는 깊게 팬 주름이 무색하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4년 전부터 함께 추진한 새로운 난민 정책으로 인해 중미, 북방 3개국의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었다. 지금껏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시도했던 어떤 난민 정책도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내며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난민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한민국 역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다. 이 정책의 중심에는 리건 씨가 있겠지? 4년 전 만났던 리건이 떠올랐다. 분명 내가 전달했던 답변이 리건을 통해 백악관에도 전달된 것 같았다. 리건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는 이 티켓을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리건으로부터 메일이 와 있었다. 수연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순례길에서 만났던 리건입니다. 수연 씨가 준 답변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연 씨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수연 씨의 기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몽블랑 영화제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년 전 당신이 전해준 답변지를 계기로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포르토 마린의 질문 알베르게에 방문해서 더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오늘의 새로운 미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어 제 인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신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미국에 오시면 사리아에서 제가 드렸던 카드에 나와 있는 주소로 오십시오. 그 카드가 당신을 저에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메일을 읽자 리건의 얼굴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리건의 메일을 확인한 후 인터넷에서 내가 갔던 질문 알베르게를 검색해 보았다.
언제부터인지 인터넷에 질문 알베르게를 다녀갔던 사람들의 경험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질문 알베르게의 특징과 투어 경로를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블로그들도 많이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그분을 배웠던 장소를 가본 사람은 아직 없는 듯했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시 올랐다. 4년 만에 다시 찾은 생장. 순례자 사무실에서 크레덴시아를 발급받고 첫 번째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갔다. 익숙한 외관이 가까워지자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알베르게 앞에 다다르자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글이 있었다. 그동안 찾아주신 순례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 알베르게는 아래의 주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오신 분은 아래의 주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첫 번째 질문 알베르게의 외관은 훨씬 규모가 컸고 명소가 되어 사람들로 북적였다. 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답변을 다 적어주는 거지? 제자분들이 더 늘어났을까? 나는 체크인 하려고 했으나 자리가 이미 만실이었다. 내가 온 목적은 이 질문 알베르게에서 묻고 질문하며 12단계를 통과하는 것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알베르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다시 오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근처 알베르게에서 체크인하고 짐을 대충 정리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식당에서 지중해 음식과 함께 가볍게 맥주 한 잔을 즐겼다. 식당 주인이 친근하게 말을 걸며 다가왔다. 순례자이신가요? 순례길의 첫 시작인 피레네 산맥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 변화가 아주 심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노란색 화살표를 놓치지 말고 이정표로 삼아 걸으세요. 순례길 완주자의 충고이니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듣자 4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그때 길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행운이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질문 알베르게의 존재조차 몰랐을 테니. 다음날 아침 나는 생장을 둘러본 후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질문 알베르게로 갔다. 데스크 옆으로 익숙한 문구가 보였다. If you have a question, you can ask me anything. 문구를 보는 순간 벌써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크고 멋있어진 알베르게를 둘러보는데 1층에 라이브러리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다. 알베르게에 무슨 도서관이지?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 통유리 너머로 거대한 서고가 있었다. 입구에는 출입 카드를 꽂는 곳이 있어서 그냥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우선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 질문 카드에 준비해온 질문을 적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데스크로 가서 답변 봉투를 찾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은 질문에 어떻게 전부 답변해 주는지가 무척 궁금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내가 쓴 질문 카드와 함께 라이브러리라고 적힌 플라스틱 카드 그리고 작은 엽서가 들어있었다. 이건 뭐지? 답변지는?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엽서를 꺼내어 읽어보았다. Answer. 1층 도서관으로 가서 인간관계 A 다시 103장 7절을 보시오. 이 카드는
체크아웃 전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프런트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이라니, 어제 보았던 거구나. 나는 도서관 입구로 가서 카드 리더기에 라이브러리라고 적힌 카드를 꽂았다. 삑.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열렸다. 발걸음이 서고를 향했다. 도서관에는 인간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철학, 교육, 과학, 종교, 건강, 영성, 생활 등 분야별로 분류해 놓은 책들이 층마다 꽂혀 있었다. 그동안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자료가 모여서 이렇게 큰 도서관이 된 것 같았다. 나는 방대한 양의 서적을 보며 감탄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서고에서 인간관계 책을 꺼내보았다. 이번에도 답변은 나를 감동시켰다. 이곳에 남아서 다른 책을 더 읽어보고 싶었지만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었다. 나는 예전보다 규모가 훨씬 커지고 외관도 더 멋지게 변한 12개의 알베르게를 다시 차례차례 거치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했다. 첨탑 위에는 여전히 질문 알베르게의 로고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발걸음이 로고가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분을 만났던 곳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때보다 훨씬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과연 지금도 거기에 계실까? 나는 벅찬 마음으로 정원을 지나 하얀 대리석 복도를 걸어갔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문 앞에 섰다. 똑똑 문이 스르르 열렸다. 끝.